내가 죽은 후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이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본인 사후에 이제 분쟁이 없을까 미리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속 설계 방법,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한다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한 상속 법률사무소 률쌤 김도윤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유언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완벽한 상속을 이제 꾸준히 보신 시청자시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조금 생소한데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은 2012년에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제서야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 유언이나 증여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유언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증여나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의 성질을 띠는 점이 다르고요. 네. 다만 유언은 단독행위이다 보니 이 피상속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법은 이 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고 예. 그 형식성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증여나 유언 대용 신탁과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증여는 계약 체결 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네. 이 유언 대용 신탁과 이 유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상속세를 낸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언 대용 신탁 어떻게 보면 또 유언이나 증여에 비해서 상당히 또 독특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기 때문에 이 신탁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아, 예.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위탁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맡기시는 분, 즉 상속 설계를 하시는 분이 되고요. 네. 이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분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자는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따라서 수익, 즉 신탁 재산을 기속받게 되는 분이죠. 네, 그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네. 보통 상속 설계를 위한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 위탁자, 즉 부모님이 생전에 이제 본인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유언 대용 신탁으로 관리를 맡기고요. 네. 부모님 생전에는 이제 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신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네. 부모님이 그 부동산을 신탁한 다음에 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라든지 혹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월세 등의 수익을 받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이 돌아가기 전까지 생활비나 부양료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따라서 지정된 수익자, 즉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자녀겠죠. 그 자녀에게 그 신탁 재산인 부동산이 기속되게 됩니다. 네, 그 요즘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관련해 갖고 이제 신탁 부동산 얘기가 많잖아요. 네. 문제도 많고 이 유언 대용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누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수탁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 예.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맡길 수는 있지만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예, 그 유언 대용 신탁이 또 이제 그 다양한 상속 설계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몇 가지 사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상속 설계를 위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네.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네. 이 부동산의 경우에 유언 대용 신탁에 따른 신탁 등기를 격려하기 때문에 네. 확실한 상속 설계 방법이 됩니다. 네. 또 그 내용도 자유롭게 위탁자가 정할 수 있기에 본인 의사에 맞는 상속 설계가 가능하고요. 원한다면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본인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네. 그 이후에 본인이 사망하면 장남,
그 다음에는 차남, 그 다음에는 원한다면 뭐 재단이나 어느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이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수익자 연속 신탁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그 효도 계약형 유언 대용 신탁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뭐 해지도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효도 계약이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 형태로 많이 체결을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자녀가 이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해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소송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효도 계약을 체결하며 보다 간명하고 확실하게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되 부모님 생전에는 부양 의무를 다 하기로 했다면 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인 부모님께서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이것도 유언 대용 신탁이 그 내용을 위탁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이제 미성년자나 아니면은 뭐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속인으로 미성년자나 뭐 지적 장애인 또는 도박 중독자 등이 있어서 네. 그 상속인이 직접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와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을 하고요. 아, 예. 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부터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뭐 미성년자나 이런 분들이 수익을 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유언 대용 신탁이 그 유류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유언 대용 신탁도 가능한데요. 아, 예. 이 판례에 따르면 수탁자를 제3자로 지정을 하고요. 피상속인 사망 1년 전에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 다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기 때문에 네. 추후 이 판례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로서 유류분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언 대용 신탁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내용 이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현실적이고 알찬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알던 유언이나 증여보다 이 피상속인 의사를 더욱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상속 설계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완벽한 상속 문의 주시거나 변호사님과의 상담 권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